그래서 오늘은 또 그거 외에도 도내 사건 사고 이슈를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9월 26일에 30대 남성이 속초 영랑호 인근을 산책하고 있던 2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살인 미수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이랬? 그렇죠. 이게 뭐 이유가 없으니까 참 어이없는 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피해를 당하신 거죠. 밤 11시 40분이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뭐 조명도 이렇게 환하지도 않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어떤 이제 이런 범행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도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됐는데 그 취재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진짜 스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이제 연인이 두 분이서 이제 산책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엔 스치고 지나갔는데 지나간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흉기를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걷고 있다가 보니까. 근데 지금 뭐 본인이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도상에서는 제가 봤는데 야 이런 거를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뜬금없이 뭐 전혀 아는 사이도 아니고 처음 본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와가지고 이렇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뭔가 위해를 가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참 어이가 없는 사건이죠. 요즘도 날씨도 선선해지니까 여기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주민분들이 불안해서 어디 맘 놓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어떠세요? 그래도 최기영 기자도 과거에 경찰 출입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제 이런 무차별 사건 제가 이제 사건 사고를 담당할 때도 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동해시 그리고 양구군 굉장히 그 당시에 2008년인데 굉장히 이제 그 사회적 이슈가 컸습니다. 그 당시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들어와서 아무 이유 없이 공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일면식도 없는 공무원을 살해한 민원실. 당시에 이제 민원실 전국의 민원실이 다 경비 시스템이 갖춰지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기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유 없었던 사건인데 과연 어떻게 막을 것인가 뭐 그런 의문들이 계속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 사실 이제 뭐 제가 여쭤봐서 죄송하긴 한데 그런 사건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지만 속초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의 강력 사건이 좀 많이 줄지 않았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줄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가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 오히려 감정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감정 범죄. 그냥 이제 공소장 받아보면 그냥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감정을 이렇게 분노를 막 표출하고 그거를 제어하기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정말 뭐 원한을 가져가지고 원한 범죄는 사실 좀 줄어든 것 같고 그냥 사람의 감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성으로 인한 범죄들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긴 해요. 체감할 때도. 그게 뭐 어떤 좀 뭐랄까 사회가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경향으로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사람들이 다 조현병이나 정신분열병 그 정신질환자가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되게 뭐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쉽게 마주치는 보통 사람인데 무슨 이렇게 띵 하고 오는 뭔가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정말 이성을 잃고 그래서 정말 후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왜 그랬는지.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꽤 많이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 속초 영랑호 사건은 뭐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한데 앞서 있었던 인제 등산로 살인 사건이나 뭐 춘천에 있었던 무차별 폭행 사건 이건 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나요? 그 인제 등산로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고요. 재판부는 무기징역 선고했고 이제 이 사람이 불복해서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 좀 유족한테 사과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무기징역 형을 유지를 했고요. 또 춘천에서도 이제 괴한이 갑자기 머리채 잡고 막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의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20개월을 선고를 해서 형을 복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속초 사건의 경우에도 목 부위를 칼로 찔렀기 때문에 목은 정말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부위라서 이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보고 살인 미수를 지금 적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수
범으로 2분의 1 감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법원에서도 이런 묻지마라든지 이유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내는 범죄는 좀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 있어요. 이런 범죄들이 이제 저도 이제 뭐 몇몇 기사들에서도 본 것 같은데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는 사실 이런 거보다 다른 범죄들이 많아요. 뭐 절도라든지 뭐 폭행이라든지 뭐 어떤 뭐 이런 생계형 범죄나 뭐 이런 것들이 많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지금 선진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 여기서도 이제 또 그런 것도 나오는 거야. 아까 코로나 얘기했지만 양극화, 우리도 기사를 보다 보면 포털에 실리는 기사에서 누구는 뭐 일확천금을 벌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에 누구는 전혀 남의 얘기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몇십억이 올랐다 그러는데 집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일 텐데, 그리고 뭐 강원도에서 연봉을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게 일반적일 텐데 누구는 막 뭐 몇 억짜리 무슨 빚 돈잔치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불만 요소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양극화라는 것들이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왜 전에 제가 어떤 그런 사건도 본 것 같은데, 어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동기 없는 범행을 한 건데 지나가는데 어느 가족집 2층 집에서 아주 즐겁게 가족들이 이야기하고 웃고 떠드는 소리가 나서 그게 화가 나서 그 집에 마침 문이 열려 있어서 흉기를 들고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던. 그러니까 그 남이 잘 사는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적으로 뭐 그런 전문적인 거는 좀 전문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범죄를 뭐 동기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걸 단순히 뭐 개인의 뭐 정신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좀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길 가다가 이렇게 마주쳤는데 자기 갈 길 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공격하면 사실 대책이 없어요. 이게 범죄는 심각한데 대책이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고 익명성 들키지 않을 거라는 내가 잡히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어쨌든 뭐 초상권이 문제가 되고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CCTV 다 보강해가지고 가로등 다 불 밝히고 그렇게 대책을,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어제 이제 기사를 찾아봤는데 다시 2008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쉽게 말해서 묻지마 살인 사건, 묻지마 강력범죄가 한창 이슈일 때, 그때 제가 썼던 기사를 찾아봤어요. 2009년에 제가 이제, 당시에는 이제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묻지마 사건이 굉장히 이슈였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강원도의 조현병 환자 수, 그리고 조현병 또는 이제 정신질환에 의한 강력범죄 사건 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치료 감호소를 늘려야 한다는 기사를 썼는데, 지금 보니까 그 기사가 참 창피하더라고요. 어떤 굉장히 편견을 갖고 썼구나. 당시에 또 이제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질렀고 이제 생각도 바뀌었고 사회가 바뀐 것도 바뀐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 10년 전에 제 생각을 갑자기 이렇게 반성을 많이 했는데 좀 창피하더라고요.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 사실 이제 특정 집단, 특정 계급, 계층, 또 특정 어떤 누구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예방책을 마련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좀 폭넓은 사회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좀